매일 아침 당근과 사과를 챙겨 드시는데도 몸이 더 무겁고 더 피곤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에 2번, 3번 화장실에 가느라 잠이 끊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손가락이 뻣뻣하고 오후만 되면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느낌. 혹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괜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중년과 어르신들을 만나며 정말 같은 말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먹는 그 방식이 실제로는 영양 흡수를 겨우 10% 남짓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이 믿기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망가질 때까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고 선명한 경고도 드뭅니다. 그래서 더 늦게 발견됩니다. 저는 병원 편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 편입니다. 검사표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늘 식탁 위의 습관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몸은 점점 지치고 다리는 붓고 소변에 남는 거품은 오래 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당근과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장을 살리는 3가지,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흔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과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십시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놓치시면 정말 아까운 정보가 지나갑니다. 내일부터 바로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아직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몸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 중 무엇이 신장을 지치게 했는지, 반대로 어떤 작은 변화가 몸을 다시 가볍게 만드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건 과장된 겁주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손가락 한 번으로 화면을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은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당신 식탁에 바로 옮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어렵고 복잡한 말 대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쉽고 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오늘부터 바꾸겠다는 당신의 조용한 결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신장은 이미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다 분명하게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왜 많은 분들이 당근을 매일 먹고도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지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은 흔합니다. 시장에도 있고 냉장고에도 있고 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힘을 가볍게 봅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상담실과 병실에서 같은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몸이 지치고 피부가 푸석해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는 분들의 식탁에서 당근은 있더라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근의 첫 번째 힘은 늙어가는 피부를 안에서 붙잡아주는 데 있습니다.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 피부와 점막을 지켜줍니다. 입안이 자주 마르고 입술이 쉽게 트고 상처가 더디게 아물고 얼굴빛이 칙칙해졌다면 몸은 이미 작은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거울을 볼 때 예전보다 생기가 빠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입니다. 밤에 불빛이 번져 보이고 작은 글씨가 흐리고 계단 끝이 불안하게 느껴지신다면 그냥 참지 마십시오. 당근은 망막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고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데 보탬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눈 건강만 떠올리지만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머리입니다. 자꾸 깜빡하고
방금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지 않고 하려던 말이 혀끝에서 끊기는 순간이 잦아졌다면 마음이 덜컥하지 않으셨습니까? 당근 속 항산화 성분은 머릿속 염증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주 큰 기적처럼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일의 선명함을 지키는데 조용히 힘을 보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혈당입니다. 당근이 달아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섬유질이 혈당의 급한 흔들림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후에 졸리고 입이 마르고 단 것이 더 당긴다면 이런 작은 차이가 쌓여 몸 상태를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근은 몸 전체의 산화 부담을 덜어 회복이 느린 몸을 조금 더 단단하게 붙잡아 줍니다. 감기에 한번 걸리면 오래가고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처진다면 바로 이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에서 대부분이 놓치는 결정적인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당근은 몸속 나쁜 찌꺼기처럼 쌓이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약해 작은 감기에도 오래 앓는 분, 몸이 쉽게 축 처지고 회복이 늦는 분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비싼 보약보다 냉장고 속 당근 한 개가 더 정직하게 일하는 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당근을 매일 먹고도 몸이 달라지지 않는지?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보면서 늘 같은 세 가지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같은 당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남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실수는 껍질을 버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먹겠다는 생각으로 두껍게 깎아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근의 중요한 영양 성분은 껍질 가까이에 더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껍질을 버리는 순간 당근의 절반을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요. 흐르는 물에 부드럽게 씻어 그대로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껍질을 모두 깎아 드셨다면 그 습관부터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생으로 먹는 습관입니다.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좋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근은 조금 다릅니다. 당근 속 영양은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대로 씹어 먹으면 몸이 흡수하는 양이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익혀 먹을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2배 이상 날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당근은 부드럽게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요. 세 번째 실수는 기름을 피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름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름을 무조건 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물이 아니라 기름에 녹는 성분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몸속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기름을 택시에 비유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영양이 몸속 깊이 전달됩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당근을 어떻게 먹어왔는지요? 껍질을 버리고 생으로 먹고 기름을 피하고 있었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절반도 몸에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껍질을 살리고 익히고 좋은 기름을 조금 더 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당근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놓칩니다. 좋은 방법을 알아도 하루 이틀만 하다가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며칠하고 멈추면 달라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바꾸지 말고 내일 아침 한 가지만 바꾸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당근 한 조각이라도 껍질째 익혀서 드시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차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식탁은 몇 달 뒤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바로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당근만큼 자주 드시는 또 하나의 음식. 사과의 숨은 오해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는 무조건 몸에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담할 때마다 꼭 다시 묻습니다. 정말 사과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과를 먹는 시간과 방식이 문제일까요? 중년을 지나고 60을 넘기면 같은 음식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일수록 내 몸 상태에 맞게 먹는 지혜가 더 중요해집니다. 첫 번째 오해는 빈속에 먹는 사과는 누구에게나 좋다는 생각입니다. 위가 튼튼한 분에게는 아침 사과가 장을 깨우고 입맛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이 자주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분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과의 산미가 예민한 위 점막을 건드려 더부룩함과 불편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침마다 좋은 줄 알고 사과를 드셨는데 오히려 속이 불편하셨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솔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저녁 사과는 독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과가 아니라 먹고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잠들기 바로 전에 많이 먹으면 어떤 음식이든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잠들기 2시간쯤 전에 천천히 먹는 사과 한 조각은 기름진 야식보다 훨씬 가볍고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갈변한 사과는 나쁘다는 걱정입니다. 공기와 닿아 색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산화 반응일 뿐입니다. 독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맛과 식감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를 자꾸 주스로만 마시는 습관입니다. 씹지 않고 마시면 섬유질의 장점은 줄고 당은 더 빨리 들어옵니다. 같은 사과라도 천천히 씹어 먹는 것과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사과 껍질에는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고 뼈를 지키는 데에도 보탬이 됩니다. 다리가 예전 같지 않고 자꾸 힘이 빠진다면 이런 차이가 쌓여 큰 결과를 만듭니다. 그런데 사과도 혼자 있을 때보다 제대로 짝을 만났을 때 훨씬 강해집니다. 바로 다음에서 당근과 사과가 어떻게 함께 힘을 내는지, 그리고 어떤 조합이 몸을 더 가볍게 바꾸는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사과는 그냥 좋은 과일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위가 약한 날, 잠이 부족한 날, 저녁이 늦어진 날에는 같은 사과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몸에 좋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이라고요. 이 작은 차이를 아는 사람은 사과를 약처럼 쓰고 모르는 사람은 좋은 과일을 두고도 효과를 놓칩니다.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식탁에서 훨씬 덜 흔들리게 됩니다. 분명히 앞으로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당근과 사과를 따로 먹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제대로 함께 먹으면 몸의 반응이 훨씬 달라집니다. 저는 이것을 식탁 위의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재료는 이미 집에 있는데 방향이 틀어져 있어서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것저것 챙겨 먹는데도 여전히 몸이 무겁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조합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당근과 계란입니다.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함께할 때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그 흡수를 도와주는 지방이 들어있고 흰자에는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줄고 회복은 느려집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에 익힌 당근과 계란 하나를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받는 부담은 줄고 필요한 영양은 더 잘 채워집니다. 저는 입맛이 없다는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이 조합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당근과 사과입니다. 당근에는 장을 밀어주는 섬유가 많고 사과에는 장속 환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밀고 하나는 정리합니다. 변비가 잦고 배가 더부룩한 분이라면 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먹는 방식입니다.
차갑게 갈아서 급하게 마시는 것보다 익힌 당근에 사과를 더해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를 조금 더하면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과와 양배추입니다. 위가 약하고 속이 자주 불편한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는 위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사과는 입맛을 살리면서 장의 움직임을 돕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싶지만 허전함이 두려운 분들에게 이 조합은 자연스럽게 식습관을 바꾸는 다리가 됩니다. 저녁에 군것질이 당길 때 이 조합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찐 당근과 사과를 함께 준비해 천천히 드시고 반찬으로는 익힌 당근을 조금씩 곁들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합을 알고도 우리는 왜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까요? 몸은 정직하지만 습관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지 말고 이번 주에는 단 하나의 조합만 식탁에 올려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가 익숙해지면 다음이 이어집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당근과 사과를 잘 챙겨 드셔도 신장이 지쳐 있다면 그 좋은 영양도 끝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늘 목소리가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신장이 망가질 때까지 너무 조용해서 그냥 피곤한 줄 알고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눈두덩이부터 붓습니까?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아 있습니까? 소변을 보고 나면 거품이 오래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신호는 작아 보여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통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 하고 미루는 동안 신장은 안에서 조용히 힘을 잃어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장기입니다.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고 필요 없는 찌꺼기를 밖으로 보내고 물과 소금의 균형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필터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몸은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입안이 텁텁하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숨이 차고 입냄새가 달라집니다. 양치를 해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마다 손가락이 붓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나이 탓이라고만 넘기지 말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아침보다 오후가 더 무겁고 하루가 갈수록 얼굴빛이 탁해진다고 느끼십니까? 그 느낌 역시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요즘 물을 마셔도 시원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에 하나라도 마음이 걸린다면 지금부터 더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불편함으로만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저는 수많은 상담에서 바로 그 작은 신호를 놓쳐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더 조심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보신이라고 드시는 사골국, 오래 끓인 진한 국물. 이런 음식은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인성분과 나트륨이 많아 혈관과 뼈, 그리고 신장을 함께 지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미와 잡곡밥도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지만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칼륨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농축액과 즙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그대로 먹을 때보다 훨씬 진해져 신장이 처리해야 할 짐이 커집니다. 건강을 챙기려던 선택이 오히려 신장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국물입니다. 짜고 뜨거운 국물을 밥에 말아 드시는 습관. 정말 익숙하시지요? 하지만 그 한 그릇이 신장에 가는 혈관을 매일 조여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녁 식탁에 국이 올라오면
당신은 국물까지 다 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지금 별일 아니라고 넘기는 붓기 하나, 피로 하나, 거품 하나가 몇 달 뒤에는 전혀 다른 결과로 반드시 오래 깊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에서는 이미 지친 신장을 어떻게 다시 가볍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인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비싼 약을 더 먹는 것도 아니고 이름 어려운 건강식을 찾아 헤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을 바꾸는 쪽이 훨씬 강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늘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몸이 나빠질 때는 대단한 사건보다 사소한 습관이 먼저 쌓였고, 몸이 다시 살아날 때도 특별한 기적보다 작은 실천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가지만 꼭 붙잡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십시오. 커피보다 먼저입니다. 차보다 먼저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조용히 농축되고 신장은 그 사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합니다. 그때 체온과 비슷한 물이 천천히 들어가면 혈액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내보낼 준비가 됩니다. 차가운 물을 벌컥 마시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혹시 아침마다 입안이 마르고 손이 붓고 머리가 맑지 않으셨다면 바로 이 한 잔부터 바꿔보십시오. 둘째, 채소는 생으로만 고집하지 말고 한번 데쳐서 드십시오. 특히 신장이 약해 걱정되는 분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끓는 물에 짧게 데치는 습관만으로도 칼륨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은 무조건 날 것이어야 한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당근도 그렇고 나물도 그렇고 부드럽게 익혀서 천천히 씹어 드시면 위도 편하고 흡수도 안정적입니다. 셋째, 짠맛을 줄이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확실합니다. 국물은 반만 드시고 양념은 지금보다 조금만 덜어내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싱겁고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혀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참기름 한 방울, 들기름 향, 식초 몇 방울만으로도 음식은 충분히 맛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소금에 오래 시달릴수록 조용히 굳어갑니다. 그래서 짠맛을 늦추는 것이 곧 노화를 늦추는 길이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살 이명자 선생님도 처음에는 막막해 하셨습니다. 밤에 2번씩 깨고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검사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골국을 끊고 아침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국물은 절반만 남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근은 익혀서 올리브유와 함께 드셨습니다. 6달 뒤 다시 만났을 때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이 먼저 살 것 같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흘도 못 갑니다. 대신 내일 아침 바꿀 것 하나만 정하십시오. 물 한 잔일 수도 있고 당근을 익혀 먹는 일일 수도 있고 저녁 국물을 남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가 몸을 바꾸고 몸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삶의 기운이 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는 아는 데서 끝내지 마시고 식탁에서 시작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 하나 남겨주십시오. 저는 그 한마디를 당신이 자신을 살리기 시작한 첫 약속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신장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서서히 지켜지거나 서서히 망가집니다. 다음 식사 한 끼가 약이 될지 부담이 될지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오늘부터 당신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가족보다 먼저
자신의 몸을 한번 꼭 돌아보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